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의 곽 부장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지주사 중에 하나가 두산입니다. 그래서 두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과연 두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이런 부분들을 성공리에 마치고 앞으로 좀 성장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진행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과연 투자 대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자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뭐 전자, 모토롤, 산업차량, 디지털 이노베이션 등의 자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지주사 같으면은 자체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업 자회사라든가 계열사를 많이 갖고 있죠. 최근에 동향을 보면은 두산건설, 두산 모토롤 비지 등의 매출은 늘었습니다. 근데 주력인 인프라코어와 중공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감소가 됐고 지금 명예퇴직으로 약 2천억 원의 비용이 추가되고 두산 밥캣 주가 수익 수합부 손실과 중단 영업 손실이 크게 좀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자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계열사나 자회사에 대해서 시장에 매각 이슈가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자구안 3조 자구안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가격이 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 뭐 현금 유보율이 1325%인데 그러한 어떤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가격이 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두산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관점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자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에 두산 같은 경우에 주목받고 있는 자체 사업은 모바일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이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DMI라고 하죠. 예, DMI. DMI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고요. 수송용, 이동용 모바일,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소 연료 전지 드론으로 상진되지만은 모바일 수소 연료 전지가 갖는 의미는 드론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019년 11월에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수소연료 전지 드론은 기존 전기 배터리 드론의 한계를 극복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기 배터리 드론의 경우 평균 비행 시간이 30분에 이제 불과합니다만은 이 DMI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내 상용 수소 연료 전지 드론은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비행 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만큼 당연히 업무 영역도 넓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DMI의 수소 연료 전지 드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통행 제한으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소외 도시 지역에 마스크 배송을 한 바도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물자 배달을 미국에서는 실종 수색 등에 투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이 DMI 수소연료 전지 드론의 핵심은 수소연료 전지 파워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쓰임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지게차나 소형 건설 장비, 전기 카트,
무인 항공기, 이륜차 등 다양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주목과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세계 가전 전시회에서 상당히 이목을 좀 집중시킨 그런 경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뭐 수소 모빌리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성장성 있는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평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두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중요하겠죠. 보시면은 2분기가 바닥이고요. 이 컨센서스 개념으로 봤을 때는 3분기가 영업이익이 1937억, 4분기가 2476억 원으로서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센서스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2019년 12월에 가장 높았고요. 1분기 좀 낮아지고, 그 다음에 2분기 낮아지고, 3분기 때는 좋아지고, 4분기 때 더 좋아지는 이러한 패턴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 조정,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예, 지금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뭐 성장성이나 수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지주사 두산을 논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성장성과 수익성이 좀 낮기 때문에 수급 개선이 안 되고 차트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차트와 수급을 개선시키는 요소는 이 두산의 중단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조 조정인 거죠. 구조 조정.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두산그룹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구조 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및 두산그룹의 재무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9월 4일에 이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솔루스 지분 처분이라든가 두산의 모토롤 사업 부분 매각, 이 오너의 두산 퓨어셀 지분 두산중공업으로의 무산 증여, 두산중공업의 대규모 유상 증자 등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또 진행이 돼야 되겠죠. 여기 또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9월 21일에 8천억 원 규모, 총 자산 대비 2.74%인데요. 유형자산 처분 결정을 또 한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이 자구안의 목표인 3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이 실행이 되면서 이제 구체화된 유동성 확보 전략이 잘 진행되고 있고, 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두산솔루스의 2,382억 원, 두산모토롤 4,530억 원, 네오플럭스의 730억 원으로 이제 매각을 해서 총 7,642억 원의 자금 마련을 했고요. 두산중공업의 클럽 모CC를 1,800억 원에 매각을 한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두산 최대 주주가 두산 퓨어셀의 보유 지분 중 17.8%를 두산중공업에 무상증자를 하여 무상증여를 해서 두산중공업의 시가총액 기준 6,8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확보하게 되며 동시에 두산 퓨어셀의 일대 주주가 됐다는 거죠. 또한 그 두산의 자산 유동화에 맞춰 1조 3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또 결정을 한 거죠. 예.
그래서 1조 3천억은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의 어떤 그 유동성 확보 전략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남아있는 게 있죠. 이 남은 자산 유동화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매각인 거죠. 두산 인프라 코어 이런 매각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알짜 자산인 두산 밥켓을 제외하고 매각한다는 그런 부분들,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어떤 내용에 의해서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좀 해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가 된다면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두산그룹의 이제 성장성이 이제 그 다음에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장성이라 하면은 매출액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이렇게 정배열 상태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물론 현재 컨센서스 상으로 보면은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분기별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선결 과제로서 유동성 확보 전략이 완성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자체 사업의 어떤 수익성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순위, 2순위. 그래서 매출의 영업이익률도 보시면은 이렇게 2020년 올해 6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밑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이렇게 빠졌다가 하여튼 개별적인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좀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주가가 이제 우상향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의 이 구조조정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 과정으로 좀 해석은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하지만은 마지막 진통, 두산 인프라 코어 이 부분에 대한 매각도 남아 있다. 뭐 기존 영상 등을 좀 더 참고해서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두산에 대해서는 사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의 증가 추이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포인트가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 확보죠. 유동성 확보 전략이 잘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도 이렇게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급등을 했다가 또 빠졌다가 뭐 이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회사의 어떤 채권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동성 확보를 하겠다라고 자구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뭐 좋은 소식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거나 무슨 또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주가 급등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물 차트적 현상을 좀 보면은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추세 반전이 있기 전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세 흐름을 좀 진행하고 있다.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투자자별 외국인의 어떤 수급 현상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다는 거죠.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뭐 9월 한 중순까지는 두산 지주사를 매수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조금씩 크지는 않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일간의 수급 현상을 보면은 소폭 매도, 소폭 매도의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라든가 수급 현상 이런 부분들이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증권사의 조사 분석자가 그렇게
커버를 좀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커버는 많이 하겠죠. 여기는 별로 안 올라와 있는데, 어, 최근에의 어떤 스토리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분명한 것은 회사가 어려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걸로 좀 해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앞으로 이제 모바일 수수연료 전지 성장성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유동성 확보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수급 현상을 한번 볼까요? 예, 뭐 세력들의 흐름은 어떠했는지. 이 세력들의 흐름을 보는 이유는 현 시점에서 두산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000에서 3000, 3000에서 5000, 5000에서 1억, 이렇게 1억 이렇게 되는 1억 이상 한 번에 주문 내는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주문 건수, 매수도 매도도 없었다는 거죠.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화요일 명절 전에. 그래서 이 세력들의 수급 현상도 굉장히 하루 종일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봤을 때는 뭐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현재 이 수급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지난 화요일에는 일부 좀 샀습니다만은 그전에는 계속해서 매도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래도 좀 상황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매수를 좀 기존에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좀 매도로 좀 일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현재 상태에서는 투자하기에는 제가 보았을 때는 좀 부담스럽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산의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순이익의 컨센서스가 3분기 때에 좋고 또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율이 증가한다. 증가율이 상당히 높죠, 그죠? 그래서 4, 4분기도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약세인 이유는 그만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끈기 있는 투자를 해야만이 성공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종목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뭐 중장기로 이제 투자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약간의 좀 끈기 있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1차적으로 회사가 이 자구안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동성 확보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진행이 되고 추후에 이제 자체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부각이 된다면은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가격이 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가격이 좀 싸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좀 불확실성이 많다. 지금 하단에서 제가 재무제표를 좀 펼쳐놨는데 이 재무제표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작년 4, 4분기 때부터 뭐 올해 들어와서 다 많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뭐 ROE나 ROA 이런 개념도 마이너스고 주당 순이익도 마이너스고 이런 종목에 신규로 투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기존에 또 좀 빠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다른 종목 선택하시는 게 맞고 그래도 나는 두산 그룹이 유동성을 확보하고 구조 조정을 잘 마무리하고
또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하지만 성공 투자의 확률은 반반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안정감 있게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십사하고 말씀드리기에는 현재 상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매도하고 바라다 보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관전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말씀드리고 투자 의견은 한 세모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X도 아니고 O도 아니고 세모 정도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단기적 성향이신 분들은 종목을 교체를 하시고요. 장기적 성향이시고 이 두산에 대해서 강한 믿음감이 있으신 분들은 중장기로 좀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상을 통해서도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두산 인프라 코어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 두산 지주사에 대해서는 투자 포인트 딱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뭐 구체화된 유동성 확보와 뭐 자체 사업 성장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고민을 좀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산 지주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 아래쪽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게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차분히 한 번 더 읽어 보시면은 기존에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구독자님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정보 캐치하시고 깨알 같은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